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신 노원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후보의 생각과 철학을 지지해 주신 구민 여러분의 표심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며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유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원구의 살림을 맡은 일원으로서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8기와 9대 의회도 1년 남았습니다. 우리는 노원구와 구민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 고민을 안고 구청장님과 머리를 맞대고자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구민 안전에 관한 현안을 몇 가지 짚고 나서 매번 제가 구정 질문을 드릴 때 주요한 주제였던 경제와 민생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운대 역세권개발공사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인근 거주민의 불편도 점차 누적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소음과 분진 등이 발생한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현대산업개발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태도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찍힌 날짜가 3일 전 오전 8시 43분이고 청장님 아시는 대로 통학 시간대는 공사 차량이 드나들지 않기로 저희가 합의를 한 것으로 대부분의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찍힌 시간대를 보시면 대형 트럭 2대가 버젓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제보를 해주신 복수의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시간에 펜스를 닫고 있다가 공사 차량이 오면 슬쩍 다시 열어주는 일을 목격했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 좀 더 심각합니다. 한천교에서 미미삼 쪽 공사장 정문 진입로인데 건널목에 보행신호입니다. 지금 파란색 보행신호인데 이때 지나가는 것도 황당한데 언젠가부터 신호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문 앞에 그리고 이 건널목에 주민들이 많이 건너기 때문에 여기에도 처음에는 신호수를 배치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신호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차량이 우회전 진입 차량인데 신호수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혹시라도 큰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걸 제가 찍을 수 있었던 까닭이 이 광경을 몇 번을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럭이 지나갈 때 또 보행자 신호에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파란불에 지나가서 바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 월계삼동 그랑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사로 주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니까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는 건데 제대로 된 답변을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아직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인근의 건양, 풍림, 운하, 미미삼은 물론 건너편의 현대아파트 일대까지 소음에 시달려서 그와 관련된 대책을 협의하자라는 소통 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현재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대산업개발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이한 인식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의 막대한 이익이 우리 노원 구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기초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백사마을의 재개발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현대산업개발의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이라던가 이것은 앞으로의 공사에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주민과 소통해 줄 것을 요구해야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 등 피해 주민의 대표단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를 현대산업개발이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민과 현대산업개발이 만나게 하는 걸 저희가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땅꺼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에서 잇따라 크고 작은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에만 해도 월계동에 2군데가 발생했는데 왼쪽은 광운대역 국민은행 삼거리 앞이고 오른쪽은 조금 작기는 합니다만 석계역 굴다리 앞입니다. 둘 다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 노후 하수 관로가 원인이다. 그래서 구청에서 먼저 신속하게 감지를 하고 대응해서 복구를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땅꺼짐 현상이 점차 잦아들 것이란 예측들이 아주 많죠. 서울시 통계를 보니까 관내에 452.8km 중에 노후 하수관로가 있는데 이 중에 54.9%인 248.6km가 3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고 그 중에서 30년에서 50년 미만이 25.9%, 50년 이상은 무려 29%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2천억 이상을 들이겠다고는 합니다만 교체 속도가 노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작년부터 월계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공릉권역, 앞으로는 이제 중하계, 상계 등의 이제 그 GPR 기반의 공동 탐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월계권역은 작년에 수행을 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추측컨대는 노후 하수관로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탐사가 지나간 자리에 저런 공동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땅꺼짐 현상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좀 더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책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위협적인 땅꺼짐 현상, 좀 심각한 사고가 있을 때는 안전문자 등을 통해서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작은 혹은 소형의 안내까지 가면은 과도한 주민 불안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도로를 통제해야 될 정도로 복구해야 되는 앞선 저 국민은행 광운대역 국민앞에가 너비가 30cm였습니다. 한 하루 꼬박 이틀 정도 도로를 막고 노후 하수관로를 다시 재점검하고 교체했던 사안인데요.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구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지금 GPR 탐사를 권역별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5년에 걸쳐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5년 정도 걸려서 제가 다시 검토하면서 5년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 이렇게 GPR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재검토를 좀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게 또 그 GPR이라는 게 2m밖에 탐사가 안 됩니다. 현재 기술로는. 근데 문제는 2m 저 밑에 더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이 탐사에 잡히질 않아서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는 좀 탐사 기술로는 지금 불가능하다는 지금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수관로가 문제인데 말씀대로 하수관로가 3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저희가 한 178km거든요. 하수관로만 있냐? 상수도 관로도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것도 한 181km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이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를 하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우리 서울시에서 노원구에 예산을 줘서 하수관로를 바꿔라. 그게 한 150억 정도 줬는데 끼케봐자 10km 바꾸면 많이 바꾸는 겁니까? 10km 바꾸는데 150억, 160억 들 정도니까 노후 하수관로는 178km 중에 10km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그거 10km 바꾸는데 뭐 한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여서 이걸 구청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이래서 이 속도로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모든 예산을 다 줄이고 구청의 모든 예산을 줄이고 한 1,000억 정도 투자해서 1년에 한 50km 정도 뭐 200억 10km에 200억 든다 그러면 1,000억 정도 들이면 한 50km 정도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끝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1,000억의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는 순간 뭐 모든 예산은 다 뭐 교육경비 예산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못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복지 예산까지도 건드려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고민스럽고 결국은 서울시에 계속 촉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도 25기구에 이제 골고루 다 해야 뭐 다 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가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국가적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도 매일같이 지금 점검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좀 요청하는 그런 걸 좀 우리 구청장 협의회 명목으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따로 좀 요청해서 그렇게 좀 구조적으로 풀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주민들께서 이제 정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노후화석관로 지도나 그밖에 유의미한 정보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보시죠. 서울안전누리라는 홈페이지에 이제 집안 탐사 부분, 집안 침하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원구 전역을 비춰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탐사한 지역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색깔로 표기된 데가 이제 서울시의 이 누리집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이제 공동 탐사를 한 것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했던 것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누리집을 보는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그러면 전혀 탐사가 안 된 건가라는 내용 이제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보완이 많이 필요를 하고요. 근본적으로 예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작년에 한번 정책 세미나를 한번 열었는데 대한토목학회랑 작년에 한번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면 교체가 아닌 강화 플라스틱 등을 삽입해서 관로 내부를 포장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이제 갱생 방식으로 교체를 해서 하수관로 노후화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수관로의 수명과 내구성을 기존에 비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무엇보다 공사 비용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매년 이제 노후 하수관로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인데 이거는 어떻게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지 뭐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이게 검증해서 연구해서 뭐 그렇다고 노원구만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텐데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건의는 할 수 있으나 그게 서울시에 채택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행정력을 거기에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요즘은 하수관로를 굳이 땅을 파지 않고 비투과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뭐 어떤 걸로 바꾸든 간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들어가야 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까도 모든 노원구 예산을 정말 그 긴축 예산, 필요한 예산만 쓰고 나머지는 1,000억 원 이상을 여기다 다 쏟아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체육회 지원하는 거라든가 학교 지원하는 거, 문화행사 지원하는 거, 모든 환경단체 지원하는 거 싹 다 없애는 겁니다. 다 줄여가지고 짜가지고 1,000억 정도를 여기다 써서 50km 하면 178km가 남아있는 하수관로를 한꺼번에 싹 바꾸는 겁니다. 2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수관로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상수관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상수관로 얘기가 이게 표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계속 이 조사를 하면서 계속 동공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 바로 복구를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 놓고 본다면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근데 본인도 아시다시피 정책을 결정할 때 이것만 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좀 답답하고 네. 이게 좀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는 거죠. 자치구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제 중론을 좀 모으시고 서울시 플러스 또 국비 지원까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뜻을 강력하게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민생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서울시는 그러시죠. 보면 예산 여력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서울시장님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하고 노원구청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서울시가 계속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쪽으로 예산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청장님도 이제 현장의 실물 경기 체감을 많이 들으실 텐데 대다수가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실 겁니다. 물론 이게 지자체의 정책만으로 해당 지역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정책들 뭐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오늘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 카페
환급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관내 입장료, 이용료, 수강료 등 우리 국민들로부터 받는 시설이나 이제 프로그램의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노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자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한 2023년에서 4년 정도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철원 이 주상절리 그 동굴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개통한 지 3년 됐는데요. 일반 이제 할인이 없는 일반 주민의 입장료는 10,000원인데 5,000원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000원을 내고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 5,000원은 현장에서 철원 사랑 상품권으로 교환을 받습니다. 이제 그거를 인근에 있는 상품권 이용 가맹점이나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라는 거죠. 65세 이상 어르신은 할인을 해서 5,000원을 받고 지역 화폐로 2,000원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누적 방문객이 한 200만 명이 됐는데 여기 입장권 수익이 148억이고 그중에 철원사랑 상품권 교환 금액이 72억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노원의 워터파크 눈썰 매장이 있는데 한 사람당 혹은 1인당 2,000원을 받고 만약에 2,000원을 돌려주는 이 제도를 조입하면 어떨까? 통계를 비추어 보면은 작년에 이제 두 사업에 약 13만 명 정도 다녀러 가셨는데 환급액 2,000원 기준으로 2억 6천만 원 정도의 노원사랑 상품권이 해당 지역에 풀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소비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르겠습니다만, 대개 근데 이런 2,000원짜리 상품권을 받으면 가서 2,000원만 딸랑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대하게 끝난 커피 축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제 맥주 축제, 각종 대형 음악회나 여가 시설의 입장료, 환급,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등에서도 우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서울시의 지역화폐 발행 독점권 때문입니다. 손쉬운 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류로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주거나 환급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충전형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를 오로지 모바일로만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발행 권한을 지자체에 돌려주거나 아니면 서울 전역에 통용되는 지류 또는 이제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민의 동참도 좀 필요를 하죠. 앞서 이제 무료로 이용한 거를 이제 소액이라도 좀 받고 지역화폐로 돌려드립니다라는 정책을 했을 때 약간의 저항이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추측인데 저는 충분히 좀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간에는 완전 무료로 즐겼지만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소액의 이용료를 내는데 동참해달라라는 거는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시민 의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기꺼이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 이처럼 서울시에 지역화폐 발행권을 지자체로 돌려주거나 환급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의 강력한 요청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이 철원이나 이런 데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또 관광객들이 이제 철원을 간다 그러면 하루 시간을 내고 이제 마음 먹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 가서 관광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식사까지도 할 계획을 세우고 보통 마음 먹고 이제 하루를 거기서 머물다 오겠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런 게 상품권으로 지리용 상품권을 돌려받아도 그 지역에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서울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노원이 아닌 지금 우리 워터파크나 이런 데는 2,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눈썰 매장도 그렇고. 근데 보통 그렇게 와서 이용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기에 이제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노원에 가서 오늘 하루 종일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지금은 이제 권한이 모바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리용으로 해야 되는데 지리용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다. 조폐공사 쪽에 10만 장 발행하는데 네, 수수료가 비용이 4,300만 원 정도 내야 되고 또 노원산하 상품권과 가맹점과 다르게 가맹점을 새로 또 저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때 토로나 때 저희 노원산하 상품권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모든 부서가 다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다 가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굉장히 수만 개의 지금 가맹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론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가맹점을 참여하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으나, 이걸 하려면 별도로 가맹점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수료,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을 투자할 정도의 가성비가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은 좀 있습니다. 이게 서울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질용 상품권을 나눠줬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소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품과 돈은 들이고 그 정도 성과가 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다른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문화도시 노원 프로그램들이 점점 이제 노원에서 잠깐만 머물고 떠나기보다는 더 오랜 시간, 장기간 여러 가지 컨텐츠를 즐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행정력이 좀 소진이 되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골목으로 돌고 돈다, 이런 주장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노원구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다른 서울 시내의 지자체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 주제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청장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꺼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제가 구청장들하고 가끔씩 교류를 해보면 요즘에 이제 축제라든가 그 서울시 25개 구청들이 뭐 행사, 뭐 이렇게 문화 행사 이런 거에 이제 최근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서울도 각 구에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서울에서의 문화행사, 이거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거였고 거기로 다 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예를 들면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여의도사기 때문에 뭐 벚꽃축제나 뭐 장미축제나 뭐 중랑구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구청장들 만나보면 각 구의 관광객을 타고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본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냥 단순한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체류형 방문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들, 고민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서로 좀 공유가 되면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좀 더 간단한 얘기인데, 고향사랑 기부제, 청장님 혹시 이거 해보셨습니까? 네. 네. 저도 이거 도입된 이래 매년 저도 하고 있는데, 제 고향 강화도에서 수목김치 잘 받아먹고 있는데, 노원구의 작년 기준의 기부금이 999건에 9,800여만 원 정도고, 답례품은 726건에 2,500여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구의 인적 자원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노원에 기부를 하려면 노원 구민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원에 아주 관심 있고 사랑하는 노원 구민이 아닌 사람이 가능은 한데,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캠페인에 관한 겁니다. 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만 해도 타구민이 50%가 넘고 1,000명 조금 안 되더라고요. 출자 출연 기간이나 유관 기간에 각종 직능단체 회원 등 정말 노원을 사랑하는 분들이 저희는 노원 구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지 않음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연말정산할 때 10만 원 이제까지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그러면서 3만 원어치의 답례품까지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을 이제 기부를 하면은 이제 13만 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거라서, 일단은 알고 있는 분들은 참 알토란 같이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심지어 이게 지정기부제라고 해서 이제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전남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의 생존 보장을 위한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프로젝트를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 모금을 받아서 했는데 6개월 만에 5천만 원의 후원을 받아서 완료를 했고, 서울의 은평구에서도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 사업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2천만 원을 기부금을 모아서 해당 사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앞선 통계에서 보시면은 이제 기부가 900여 건이 넘는데 답례품 지급은 그에 못 미치는 700여 건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는 바는, 이제 다른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주는 답례품 개선도 좀 일부 필요하다라는 것일 텐데, 지금 보면은 노원사랑 상품권, 설악산 김치나 아니면 우리 기차마을에 있는 기차 모형인데, 모형 같은 경우는 약간 고가입니다. 품이 들다 보니까 이제 3만 원 이내에서 되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답례품도
이 정기적으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이번에 커피 축제에 보니까 정말 역량 있는 이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공릉동이나 경춘선숲길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걸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분들의 경진대회를 열어서 이제 우수한 이제 답례품 선정을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지역 경제도 살리고 세액공제도 받는 일거양득의 대표적인 사업인데 우리도 캠페인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저희처럼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게 굉장히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고향에 대한 마음이 서울 분들은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예를 들면 노원 사람, 도봉 사람 이런 개념이 좀 희미합니다. 지방은 이제 어찌됐든 그 지방 출신들이 서울 많이 타양 인사들이 이제 타양에 살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애틋한 추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캠페인에 동참도 많이 하고 또 답례품이 이제 고향의 특산물 같은 걸 주기 때문에 이제 저희랑 도시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끔 고향 사람 기부금이 모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서울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캠페인을 하는데 해도 한계가 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원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타국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물론 이제 세액공제 되고 답례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권고 정도만 하는 거죠. 이게 또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본인이 그걸 부담을 느끼는 순간 공무원들입니다. 요즘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요즘 그런 걸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세게 좀 드라이브를 걸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이제 홍보를 하면 이제 그래서 저는 답례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동안에 답례품이 이제 기차마을 모형이라든가 고향 사람 노원 사람 상품권도 있었고 수락산 김치도 있고 그런데 따지고 가장 강력한 답례품이 하나 생기긴 했습니다. 최근에 수락교 숙박권 하나 주면 아마 어마어마한 네, 그거는 몰랐네요. 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그 생각 수락교 숙박권 주면 그냥 이거는 속된 말로 게임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주는 순간 일반 투숙객들이 이제 예약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쿼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노원 구민들이 방이 25개인데 노원 구민들한테 12개를 줬는데 어제 이제 노원 구민 우선 예약을 했었고요. 7월 한 달치가 1분 만에 다 예약 끝났고요. 지금 6천 명이 대기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상 이상으로 지금 워낙에 관심과 인기가 폭발이어서 저거 답례품 하나 주면 그냥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향 사람 기부제 돈 내고 전부 다 저 답례품 받아가 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정작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답례품도 하긴 했는데 말씀대로 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도 많이 우리 1층 로비에 중소기업 전시관들도 진열도 해놓고 그런데 의외로 1층에 해놔도 구경들은 많이 하시는데 잘 사가지는 않으시고요. 그래서 또한 그 공릉동 숲길에 있는 여러 가지 무슨 공방이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다른 데서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화된 상품들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도 상품이지만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마음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도 그 자기 고향에 대한 마음 이런 게 같이 작동이 돼야 이게 성공하는 그런 제도여서 서울에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900건 넘게 특히나 저희가 작년에 한 8,600만 원 들어왔을 때 되게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저는 한 1,000만 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그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근데 이거를 막 폭발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답례품을 좀 더 개발하는 부분은 계속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도시 노원과도 정책과도 이제 경제적 여러 가지 성과가 연결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커피 축제 얘기도 얼마 전에 많이 했고
노원의 문화 정책이 이제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넘어서서 이제 실효성 있는 민생 경제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제 이번 커피 축제를 보면은 또 그만큼의 좀 경제 유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문화도시 노원이라는 이 큰 틀에서의 정책 흐름이 우리 노원이 이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동안 해소되지 않았던 문화적 열망을 좀 잘 긁어줬다라는 호응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재정 악화 때 이 국면을 고려해서 각종 행사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반론을 펴려면은 문화를 즐기는 국민들이 일회성으로 체감하는 만족도를 넘어서서 실제로 경제적 산업적 효과가 있다, 이런 성과가 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화도시 노원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있을까요? 네. 예,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에 뭐 축제라든가 문화행사, 뭐 음악회나 이런 걸 애초에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우리 노원 구민들이 뭐 문화 지수가 구청에 되자마자 조사를 해보니까 25개국 중에 꼴찌여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렇게 문화생활들을 안 하셨구나. 이 문화가 주는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 의식에서부터 문화도시를 고민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지금은 좀 더 이제 커져가고는 있는데, 아까 재정 악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저 잘 아실 겁니다. 1년 지금 문화행사 5대 축제하고 3대 음악회 예산 다 모아보면 제 기억으로는 30억 조금 넘을 겁니다. 아마 40억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예산 1조 2천억이 넘는 예산 중에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예산이 과연 이게 과한 건지, 거기에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의도에서 그 문화예산에 대해서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밖에 저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술전이나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좀 더 예산이, 문화재단 예산만 해도 뭐 5, 60억, 60억, 70억 하면은 그것도 다 뭐 문화행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화재단을 그럼 지금이라도 만들지 말았어야죠. 예를 들어. 그래서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축제와 음악회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큰 그 축제 행사 하나 정도 하는 거에 우리는 5대 축제와 3대 음악회를 하는 정도 예산일 겁니다. 보통 지방들은 보통 40억, 50억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물론 거기는 그렇게 수도권 사람들을 끌어들여야만 지역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과 비교해 봐도 저희가 절대 과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은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걸 계속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피 축제도 원래는 작년에 하루만 해서 길을 막고 하는 거 굉장히 저도 부담이거든요.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 통제에 따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시달려서 부담이 있었고, 작년에 커피 축제를 길 막고 할 때 처음에 일부 상인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하고 나서 그 반대 목소리는 100% 다 사라졌고, 오히려 좀 늘려달라, 이왕 길을 막고 그리고 부스까지 차렸는데 하루만 하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이틀을 늘리려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에 올해 이틀로 늘린 겁니다. 그거는 그 주변의 상권에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다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쌍수를 두고 환영을 했고, 지금도 끝나고 나서 계속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있고, 이제 뭐 3일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석계역 앞에 야시장도 지금 이틀로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길 막고 주차장까지 썼는데 그때 2만 명 방문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뭐 음식점이나 이런 게 뭐 우리 구의원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참석하셨다. 댄싱 노원 여기 롯데백화점에서 길 막고 하면요, 노원역 상가 상인들은 저녁에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여기는 뭐 다 상인들이 무조건
찬성으로 돌아섰고요. 다만 달빛 산책 당연천 쪽에 이 등축제는 주변에 이제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질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뭐 이렇게 재정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좀 이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철쭉 축제도 13일 하는 동안에요, 상계역 상인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 철축제 주변에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상계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계역 상인들도 끝나고 나면 어찌됐든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 한 곱이 넘겼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해서 점참 지역 경제 활성화 쪽으로 이게 축제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런 축제들은 계속해서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상권하고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음악회라든지 달빛 산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관내 중소기업들, 우리 이제 이 홍보관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서 일종의 그 라인을 따라서 이제 부스가 있고 엑스포처럼 차려지는 이런 노원 엑스포,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예 매뉴얼화돼서 앞으로 그런 축제나 이런 여건이 있을 때는 관내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상권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여의 기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쭉 축제나 커피 축제나 수제 맥주 축제는 지금 관내 브랜드 페어 형식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 의미 있는 그런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경제 산업 얘기 좀만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 USA 이제 참석 때문에 미국 출장을 가시는데, 근데 지금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너무 세서 이게 방미의 성과를 우리가 또 가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뭐 그거는 최근에 이제 뭐 불거진 일이어서 지금 제 심정은 어차피 이거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입니다. 전부 다 동의하지 않았고 되겠냐, 다들 쿨하게 뭐 시니컬하게 반응했었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바이오가 서울에 오겠냐, 뭐 지방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뭐 이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리스크도 크고 전부 다 안 된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작년에 서울시장님께서 기업 설명회까지 개최할 정도로, 그 이후에 저희한테 16개 기업들이 지금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좀 보여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평수까지 달라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러니까 중소규모의 중견기업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이제 바이오 기업들, 국내 기업들도 그거는 저희 역할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했던 게 조금씩 이제 가능한 것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정말 예를 들면은 세계적인 그런 바이오 기업들 정말 하나만 들어오면 진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거여서 그냥 무작정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냥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박람회가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보스턴에서 열린다 그래서 세계적인 빅파마 큰 그룹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다 그래서 그냥 영문 명함 하나 파가지고요, 카탈로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쭉 다니면서 판촉하듯이 세일즈 하듯이 우리 노원의 이 바이오 단지 이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유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뭐 무슨 관세 장벽이나 이런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는 분석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지성이면 감성이라는 생각으로 맨땅에 헤딩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가서 접촉해 보고요. 그리고 다행히 여러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의료 인력에 대한 수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있어하고 성공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만나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냥 한번 가서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여러 가지 뭐 대내외적인 조건 이건 아직은 좀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네. 바이오 단지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게 노원형 랩센트럴.
이게 쉽게 말하면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텍을 위한 합동 사무실 공유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단지 조성을 할 때 시간이 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랩 센트럴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에 걸맞는 이제 운영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좀 축적을 해야 되죠. 기업 유치하는 연습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이오 산업이 아니라 노원에 좀 이제 분야를 넓혀서 노원의 벤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이런 경험을 좀 쌓아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현장에서 원하는 수단이 바로 공유 오피스입니다. 공유 오피스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했던 노원구의회 벤처 스타트업 포럼 해가지고 관내 벤처 기업들을 쭉 만나고 그 이후도 여러 차례 소통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절실하게 요청하는 게 바로 창업 공간. 특히 이게 1년 내내 한 기업만 딱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사무실이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간을 그래도 간헐적으로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어차피 비즈니스 초기 벤처 기업들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세일즈하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우선 노원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도 하고 요거를 좀 해달라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요구 사항이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원곡중학교 앞에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개관을 하면서 이제 기부 체납 공간이란가요? 이게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4호선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매우 적절한 입지라고 저는 봅니다만 거기에 이 벤처기업 공유 오피스를 조성하면 어떠냐는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청년주택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어디 여기 상계 되게- 이동 네, 온곡중학교 그 네. 노원역 뒤편에 4호선 아, 뒤편에. 네네. 네네. 그거는 지금 이제 11월에 다 개관을 완성되고요. 앞두고 그다음에 있죠. 들어올 기부채납 부지는 동주민센터가 상계 10동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지금. 일부 공간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 사용처가 정리가 됐습니까? 하나는 그 노원 중앙도서관 지하에 있는 그 사람책 도서관 휴먼 라이브러리가 그쪽으로 이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 형식인데 아이들 체력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한 공간은 지금 한 60평 정도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용도를 못 찾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공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예, 그거는 지금 처음 네. 이제 제안이어서 저희가 최근에 그 공간을 비워두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츰 이제 부서별로 지금 그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의원님들도 고민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제안을 해주시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역사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벤처 기업들 입장에서는 입지가 아주 좋고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 광운대역 앞에 운영 중인 인덕창업 팩토리는 지금 1실 1사 한 개실에 한 개 기업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한 개실에 여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개편을 하면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요새는 이제 마을 기존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심지어 도서관까지 일부 공간을 공유 오피스로 해서 창업 기업들이 그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별마루 도서관의 원 모델로 알려진 곳이라고 하네요. 일본의 시부야에 있는 츠타야 서점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공간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책, 뭐 DVD만 팔았던 거대한 서점인데 지금은 3층, 4층을 통으로 공유 오피스로 거서 거기가 이제 요새 창업의 거점이 됐다 이런 말씀도 있고 충남 보령에서도 시립도서관에 공유 오피스를 둬가지고 일반적인 회의 공간 플러스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창업 기업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배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작년에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를 네, 개편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 투자 전문가도 보아여서 IR 데모데이 뭐 투자 상담회까지 했는데 예년과는 다른 아주 획기적인 행사라서 저도 이제 기대를 많이 했고 현장에서도 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창업 기업들이 과연 박람회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혹시 청장님 보고받은 바 있으십니까? 예, 한 3개 업체 정도 투자를 좀 그 투자 단계까지가 좀 상당한 의미 있는 성과까지 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참여 기업들한테도 이런 이제 스타트업 박람회가 있으면 그래도 좀 일정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나 VC가 연결이 됐는지 연결이 안 됐으면 왜 연결이 안 됐는지 그런 이제 컨설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창업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역할을 할 텐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덕대가 붙어서 같이 네. 하니까요. 인덕대가 보통 창업 박람회 형식으로 하다가 작년에 형식을 바꿔서 그렇게 스타트업 뭐 그런
그러니까 데모데이처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술을 선보이고 여러 사람들이 평가해 가지고 이제 기술을 이제 좀 이전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걸 랩센트럴 보스턴의 랩센트럴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들어와서 공유 오피스를 주고 모든 기구를 다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기술력이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개인 이런 사람들을 빅파마 같은 큰 그룹들이 와서 발표를 시켜가지고 우수한 기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빅파마에서 이렇게 기술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장이 수시로 열렸기 때문에 지금 보스턴의 바이오 단지가 세계 1위의 단지로 이제 올라섰는데요. 우리 여기 바이오 단지 랩 센터럴도 서울시하고 이야기할 때는 서울형 랩 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바이오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자본력은 없지만 기술이 있는 인력이 좋은 그런 곳들이 들어와서 그런 기회를 주고 공간을 주고 이제 그게 랩 센터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는 공릉동에 지금 청년 창업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땅은 다 지금 사놓은 게 있고요. 그 주차장 부지에. 근데 지금 몇 가지 행정 절차를 하고 나면 내년쯤에는 좀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간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뭐 좁은 공간에서도 관악구에 갔더니 뭐 이렇게 청년청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제가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역세권 개발 내에 청년 커리어 센터도 그런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 아주 왕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곳곳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참여 기업들 중에 그래도 이 상위권에 입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가지고 그 데모데이에 참석을 했는데 한 기업의 사례를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창업박람회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투자 상담이나 이런 게 연결되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잠깐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자, 이게 노원구에 있는 우리 관내 기업이 만든 그 불연 소재입니다. 탄소 섬유로 만든 불연 소재인데 그 1000도씨가 넘는 불을 지펴도 타지 않는 탄소 섬유 소재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방염복, 의류, 뭐 전기차에 뭐 화재 방지용 덮개 뭐 이런 걸로 지금 뭐 이제 섬유다 보니까 무수히 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일단 투자 박람회에 그러니까 창업 박람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뭐 별다른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원이나 혹은 상담 연결이라든가 네트워킹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실험적인 제품들을 좀 잘 검증을 해서 활용하는 성과가 좀 있었으면은 얼마 전에 영남 지역에서 산불이 좀 크게 났었는데 근데 그 소방대원이 아닌 이제 진화대원들 중에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장비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다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제 의용 소방대원분들이나 산불감시대원분들이 이제 늘 장비가 부족하고 안전 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제품하고 뭔가 협력을 해서 국민의 안전 대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관내에 그 창업박람회를 통해서 아주 역량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우주 관련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또 올해도 이제 개최가 되면은 참여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잘 뭉쳐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노원구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2023년 초에 노원구 벤처기업 현황판을 만들었는데 지금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노원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은 했고요. 평균 영업 손익이 조금 이제 올랐다는 것은 이제 초창기 모델보다는 조금 더 극복을 했다라는 성과인데 관악구 미리 인프라를 많이 조성했던 관악구나 성동구는 이제 동시간대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바이오 단지에서의 성과를 내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뭐 공간적이든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적이든 이런 부분들에 좀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연습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할까봐 앞에 못했는데 간단하게 그 제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여러 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소상공인들 민원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뭐 컨설팅이라든지 뭐 경영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한번 우리도 준비해 보면은 좋지 않겠냐. 물론 이제 수요를 어떻게 정책적 수요를 어떻게 가늠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도 있고 뭐 재정적 이제 난항도 좀 있습니다만 혹시 그 이후로 좀 검토를 좀 다시 새로 해보신 바 네, 있습니까?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를 따로 만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면 이제 소상공인 지원팀이라는 공무원 조직, 우리 구청 공무원 조직을 따로 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라든가 뭐 냉난방 클리니어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커피 축제라든가 뭐 석계역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노란 우산, 뭐 장려 뭐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실제로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진공. 공단이기 소진공이 있는데 이 공단이 센터가 있습니다. 북부센터라고 해서 꼭 노원구뿐만 아니라 도봉구라든가 그다음 강북구, 중랑구까지 포괄하는 센터가 지금 강북구에 있는데 모릅니다. 소상공인들이 그 센터가 있는 걸 모릅니다. 갈 생각도 안 하고, 모르니까 갈 생각도 안 하고 연락할 일도 없고 센터는 센터대로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센터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센터라는 형식도 좋고 공무원 조직도 좋고 민간한테 위탁을 줘도 좋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내용적으로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올해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6명의 매니저들이 1년 내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다녔습니다. 상가 방문하듯이. 우리 구의원들 선거 때 상가 방문 하시잖아요. 뭐 그런 방법으로 그냥 정보 줄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쥐고 팜플렛 들고 그냥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근데 막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무슨 잡상인 취급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유니폼도 입고 막 이름표도 달고 그래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막 바쁠 때 가면 막 짜증내가지고 막 괜히 그냥 마음에 상처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런 제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고 그리고 노원구뿐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듣는 그리고 가입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지금까지 없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전 센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매니저들이 기간제였기 때문에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올해 또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인력을 좀 안정되게 계속 유지하면서 이 노하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저희가 뭐 팀에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게별로 이제 방문했던 내력들이 있고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해소해가는 또 그런 시스템이 아직 조금 완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은 무슨 꼭 소상공인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뭐 주차 문제라든가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동네 가는 여러 가지 생활 민원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매니저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받아와가지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내용적인 것들을 조금 더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의 그 소상공인 지원 팀을 좀 더 강화해서 거기서 어떤 그런 내용적으로 하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별도로 센터를 만든다고 한들 이걸 민간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 줘버리는 순간 우리랑 이게 잘 네트워크가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아직은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뭐 경쟁력 강화, 뭐 경영 여건 개선, 뭐 방안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아직 다 나아가고 있지를 못해서 그 역량을 좀 더 더해주면은 그래도 센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총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저기 해당 부서에 주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노원 구민 여러분, 지금 이 시점, 이 순간, 이때에 구민 여러분 앞에 구청장님과 함께 무엇을 주제로 논의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역시 지금의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오늘 구정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이 의회와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돼도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거친 파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서라도 나아갔습니다. 마침 6월입니다. 제국주의의 침탈도 있었고 전쟁의 참극도 있었고 힘없고 가난한 나라라는 서러움도 있었습니다만 이 나라를 지켜주었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오늘의 위기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참으로 비상한 시국에 선출직 공직자로 일한다는 것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남은 1년 임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